이게 올해 10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봤던 10월 모의고사에 수록된 작품이었죠. 제목이 낙엽송인데 이거 뭔지 알아? 뭘 것 같아? 낙엽이 붙은 거 보니까 나무. 나무겠고, 그 다음에 송이 무슨 송자인지 혹시 알아요? 소나무. 이걸 알면 좋고 뭐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일단 소나무라는 걸 알았다면 이거는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이제 소재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저는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절대론적 관점에서 그 시를 해석할 겁니다. 왜냐면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모의고사에 또는 뭐 내신 시험 중에 외부 지문으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배경 지식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한 다음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작품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현대시를 읽을 때는 이제 뭘 파악해야 돼? 일단은 화자를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작품이요, 시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어. 하나는 화자 자신의 정서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의 상태와 처지, 대상의 정서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힘을 쏟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잘 안 보인다면 대상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자 또는 대상이 놓여있는 상황을 찾으시고, 그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태도를 찾아주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신 다음, 여기까지가 절대론적 관점이잖아. 여기까지 감상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작품을 쓴 작가나 아니면 시대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 자체를 분석할 때는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과정에서 내 모르는 시를 봤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부터 뭐라고 하지, 쌤이? 보기를 먼저 봐주세요. 혹시 보기에서 작품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미리 파악하세요. 그리고 보기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하면 이제 작품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자, 제목을 먼저 읽고 선생님처럼 이게 무슨 뭐에 대한 작품인지 예상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가 이름이 보이는데 작가 이름을 보고는 대략 이 사람이 어떤 경향이었지? 아니면 뭐 어떤 시대를 살았지? 정도만 한번 복기를 해놓고 저는 시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시의 내용을 먼저. 자, 들어가 보죠.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뭐 지금 파란 하늘이니까 계절은 잘 모르겠고 아직, 그치? 자, 하늘이 나오네요. 맑은 날이네.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고웁다. 자, 파릇한, 파란, 뭔가 색채가 반복되고 있네. 아직 필기 안 할 거야, 얘들아. 한번 쭉 읽고 나서 써줄 거야. 그 다음 새순이 꽃보다 곱다라고 했는데 새순이 무슨 뜻이야? 새 잎이 났다는 뜻이지. 싹이 올라왔다는 뜻이지. 그러면 계절이 언제 같아요? 봄인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봄에 이렇게 가지에 싹이 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 자, 다음 이연. 청송이라고 해도 이거 제목이지 않았나? 자, 송이 아까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푸른 소나무라도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고 하지 않니? 그쵸? 지금은 봄이라서 이렇게 싹이 났지만 가을 되면 잎이 떨어지겠죠? 자, 지금은 봄이라서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웃다라고 하는데, 사랑스럽다? 뭐 이런 뜻이겠지. 새로 젊은 자랑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 새순을 뜻하는 거겠지? 그게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대. 그러면 이 파릇한 새순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낙엽이 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게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네. 이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 생명 이런 것들을 예뻐하는 사람인가 봐. 낮에 햇볕을 입고 밤에는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 마시고 뭐가 햇볕을 입고 뭐가 이슬을 마시는 걸까?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대. 이 새순이 햇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빨아들이고 하면서 자라나는 과정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네요. 그럼 뒤에 더 있어? 없지. 그러면 이 작품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새순이 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야. 끝. 자, 그럼 작품 내부에 분석하면서 필기도 좀 해볼게요. 자, 가지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자, 파란의 밑줄 그을게요. 그
그다음 파릇한에도 밑줄 그을게요. 자, 얘네 둘 다 뭐냐면 색채어입니다. 색채어. 그다음 쌤이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거 오늘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얘들아,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 중에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 그치, 색채 이미지가 훨씬 더 큰 개념이다 라고 쌤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색채어가 더 작은 개념이고 색채 이미지가 그보다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색채어에는 지금 본 것처럼 뭐 파란, 푸른 같은 것들이 있다면 색채 이미지는 바다 아니면 노을 그리고 뭐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이야. 얘들아, 바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색깔이 떠올라요? 그치, 푸른색, 파란색이 떠올라요. 노을이라는 단어를 보면 붉은색이 떠올라요. 그쵸? 뭐 주황색, 붉은색. 소나무를 보면 역시 또 푸른색 이런 것들이 떠올라. 그런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색채어는 말 그대로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단어라고 했지. 그래서 푸른, 푸르다 이런 것들은 원래 색깔만 나타내는 거야. 근데 바다가 색깔을 나타내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지. 바다라는 그 대상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잖아. 그래서 색깔만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색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색채 이미지를 가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파란, 파릇한 이것은 색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색채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라고 하는데 이 받들었다는 뭐 받들었다 요런 거겠지, 그치? 이 의미겠죠? 가지마다 하늘을 받들고 있대. 그래서 그 파란 하늘이 진짜 하늘인가 하고 있는데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파란 하늘은요, 정말 하늘로 볼 수도 있지만 무엇으로도 볼 수 있을까? 파릇한 새순을 비유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란 이렇게 비유한 거야. 파릇한 새순을 파란 하늘에 비유한 것이다. 난 파란이라는 요 표현은 시적 허용이기도 하네요. 원래 파란이라고 써야 되는데 파란이라고 썼으니까. 자, 이렇게 시적 허용을 쓰면 어떤 서정성을 더 부각하기도 하고 뭐 온유를 형성한다라고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그냥 시적 허용이다까지만 적어 놓을게. 그리고 색채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시각 이미지가 쓰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시각 이미지, 파란 하늘, 시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다라고 했으니까 꽃과 새순을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고웁다 이것도 시적 허용에 해당하겠고요. 시적 허용이 이제 너무 많아서 다 쓰진 않을게. 여기까지만 쓸게. 야, 청송이래도 가을이 되면 홀홀 낙엽진다 하나니. 왜 우리가 나무, 그 소나무라고 하면 사시사철 푸른 나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낙엽송이라는 애는, 낙엽송은 소나무지만 가을에 낙엽이 진대.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도 같네요. 소나무는 항상 푸르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얘는 가을에 낙엽이 진다는 거 되게 특이한 점이잖아. 청송이래도 가을이 되면 홀홀 낙엽 진다 하나니. 그럼 얘들아, 요 홀홀이라는 말은 낙엽이 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겠네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의태어. 그렇죠. 낙엽이 그리고 떨어진다라는 것이니까 낙엽 진다에는 하강 이미지가 쓰였네. 그리고 가을이라는 것은 이제 소멸의 계절이겠다. 소멸의 계절이 되면 홀홀 낙엽이 진다. 야,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 새로 젊은 자랑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원관념이 파릇한 새순이야. 파릇한 새순. 지금 여기 비유가 쓰인 겁니다. 그리고 새로 젊은 자랑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의인법도 쓰였네요. 새순 사람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지. 그리고 원래는 새로 젊은 자랑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사이에 걸쳐놨어요. 여기 행간 걸침도 보이네요. 자, 보니까 여기 언급된 계절이 가을도 있고 그 다음 여기 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봄마다라는 보조사가 좀 인상 깊었어요. 자, 봄에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봄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봄마다 이 새로 피는 새순이 돋아나는 건 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치? 반복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보조사를 통해 이제 반복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잎이 나는 것이 반복되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줘. 자, 다음 년 낮에는 햇볕을 입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을 마시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 무슨 법 쓰였어요? 의인. 그리고 저걸 마시고 새순이 자라난다 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을 사용함으로써 새순이 자라는 과정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형상화하고 있네. 새순이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구체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솔솔, 이것도 내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의태어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도 시적 화용이네요. 솔솔이라고 해야 되는데 솔솔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낮에 햇볕을 입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 마시고 라고 해서 이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자,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라고 했어. 파릇한 새순, 얘가 여름으로 자란다. 자, 1년에도 파릇한 새순이라는 시어가 쓰였고 마지막 연에도 파릇한 새순이라는 시어가 쓰였네요. 시어도 반복되고 있다. 그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이 작품에 계절이 3개가 나왔어. 여름, 봄, 여름, 가을까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가을이 되면 낙엽 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언급이 없었지만 겨울에도 여전히 얘가 소멸한 상태겠지? 근데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순이 돋아나게 돼요.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 여름에는 얘가 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소멸할 것이고 또 봄이 되면 생성되겠지?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반복된다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계절의 순환과 반복을 보여주는 작품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시의 제목인 낙엽송이라는 것이 좀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푸르르다라고 사시사철 푸른 나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얘가 낙엽이 진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청송이래도라는 말을 쓰거든. 푸른 소나무라도 얘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대. 그리고 봄마다 새로 자랑이 사랑스럽대. 근데 그게 사랑스러울 것까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걸리는 거야. 그리고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라고 하면서 좀 특이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푸르르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얘가 잎을 떨어뜨리는 어떤 소멸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틔워내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 그냥 단순히 순환과 반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서 이제 작가 이름을 다시 들여다보니 박두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작품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작품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낙엽송을 예찬한 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의 대립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맞지, 얘들아? 지금 봄에는 새로운 것이 이제 피어나지만 가을에 시작해서 이제 겨울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소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민족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시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배경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박두진 시인은 1916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계속 작품 활동을 하셨겠지요. 그러니 식민지 현실을 노래한 작품의 은유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겉으로 시대적 어둠이나 그늘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맞죠?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겨울과 낙엽이 상징하는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낙엽송은 가을에 낙엽이 졌다가 봄에 새순이 돋는 친구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소나무라는 것은 항상 푸르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것과 다른 소나무과 교목인 거지. 그래서 이 시에서 낙엽송이라는 것을 우리의 민족의 역사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낙엽송은 푸른 소나무이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민족은 반만년 동안 푸르른 역사를 가졌지만 식민지 어둠 속을 나라를 잃고 죽음과 같은 세월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민족은 푸른 역사를 가졌지만 이런 식민지라는 어둠 속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지. 봄이 되어서 새로 돋는 젊음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한 것은 죽음을 딛고 새 생명을 부활시키는 낙엽송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고 낮에 햇볕을 입고 밤에 또 별이, 여기 오타야, 솔솔이야, 솔솔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여름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낙엽송에 대한 이 묘사는, 한번 끊어줘. 낙엽송처럼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하늘을 받들고 무럭무럭 자라날 새 역사의 도래를 염원하는 기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을 좀만 볼 건데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색채 이미지 활용하고 있다는 거. 색채 이미지에 뭐 나왔었어? 파란, 푸릇한 이런 것도 있었죠. 파릇한. 감각적. 이 감각적이라는 거 우리의 오감을 말하는 거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거 감각적으로 나타낸다. 시각적으로 나타낸다는 얘기겠지? 이게 시각이라고 써주시고요.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자, 이 작품의 배경은 언제인 것 같아? 가을? 지금 가을? 봄인 것 같지 않아?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고 있다고 했으니까. 봄. 그리고 마지막에서 여름으로 자란다 라고 했으니까 봄에서 여름이거나 아니면 이제 봄으로부터 여름으로 나아가면서 얘가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3번 의태어를 사용하는데, 의태어는 음성상징어 중에 하나죠. 뭐뭐 쓰였더라? 솔솔과 홀홀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시적 허용 사용하고 있고 음악성을 실현한다는 거, 운율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강 이미지 어디 쓰였지? 하강 이미지 낙엽 진다 라는 것을 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의 시간적 대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건 학교에서 이렇게 언급하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적 대비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낮이랑 밤은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이잖아. 근데 의미상 대비되진 않아요. 맞지, 얘들아? 이거는 그냥 시간의 대비라는 거지 의미상 대비되는 시어는 아니에요. 시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2시간다. 왜냐하면 낮과 밤 모두 무슨 시간이야? 성장하는 시간이잖아. 둘 다 성장하는 시간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의미상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오히려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대비된다고 하면은 그건 맞겠지요. 다음 3페이지로 가보십시다.